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특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에 대한 관심 굉장히 뜨거워서 전세 영상을 연달아서 올리게 되네요. 전세 갱신 청구권이 아니더라도 전세가가 오르기 힘든 이유 찾아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신고가 비율이 한 20% 정도 안팎으로 신고가 비율이 나오고 있어요. 전세 신고가. 자, 제가 이거 만드는 표 지금 세 번째 언급 드리는 것 같은데요. 월별 이동 건수는 전세 갱신 청구권의 영향으로 한 1100건 정도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요거 2015년도 아파트 자가율 요걸로 비율해서 2021년도 전체 아파트 물량에 따라서 자가율은 그대로 75% 수준이 유지된다면 전세 물건은 요 정도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전세는 기본 2년 거주하니까 요 정도, 다시 12개월로 나누었을 때, 그리고 다시 전세 갱신권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숫자를 해봤는데 이것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드렸었는데 여기 실제 대구 2021년도 월 평균으로 잡으면 대략 한 1300건 정도 이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중에 실제 이동이 1300건이 아닙니다.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전세 가격에 변동이 생겼다. 그 숫자도 이 거래량에 포함이 되어서 실제 전세 거래량은 제가 봤을 때 1000건 이하일 것 같아요. 실제 더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20년도에 5조 3천억 정도. 이때 금리 2.5%,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전세시장 보증금 규모 자체가 좀 줄어듭니다. 내년 되면 금리가 또 오르겠죠. 그러면 전세 보증금 규모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뭐 4자 초반 이렇게 나온다든지 다시 5조 규모의 시장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과거 17년만 해도 연간 3조 규모 시장이었어요.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랐죠. 집값이 오른 부분만큼 많이 올랐어요. 평균 전세 가격, 이 부분 활용할 거예요. 이 부분 17년에서 20년 평균 2억 6천만 원, 요거 평균 전세 가격입니다. 자, 전세 세입자가 약 5만 5천 가구가 있어요. 그리고 평균 전세 가격 2억 6천만 원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 중에서 전세 세입자 절반이 절반의 대출을 가지고 전세 계약을 했다는 가정하에 보면 전세 시장 규모가 약 3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이 3조 6천억 시장, 이 3조 6천억 정도 되는 시장에서 금리 2.5% 하면 세입자들이 부담하는 이자가 900억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금리가 많이 오르죠. 전세자금 대출도 아마 알아보시는 분들은 금액 범위도 크지 않을 뿐더러 금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디 뭐 붙어 있는 거 보면 최저금리 몇 % 보고 들어가는 거하고 실제 은행에 가서 보는 거하고 다르죠. 이 금리가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을 때 이자 부담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세입자가 떠안아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서 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만약 5억짜리 전셋집이 있다. 내 돈 1억을 가지고 4억 대출 받아도 2.5% 이자면 월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별로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닐 거예요. 각 가정 사정에 따라서 부담스러운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월 100 정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거 살다가 보니까 이게 금리가 변동금리, 보통 다 변동금리로 하게 되죠. 변동금리로 살다 보니까 갑자기 몇 개월에 한 번씩 문자가 와가지고, 문자 오는 거 맞나요? 문자 금리 바뀌면 오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네, 해가지고 금리가 0. 몇 %씩 처음에 한 번, 두 번 오를 때는 우습게 봤는데, 이게 전세를 2년 살다 보니까 갑자기 처음에 월 100만 원 부담하던 것이 170만 원, 180만 원 부담하라 그래요. 이 정도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거든요. 자, 전세 물량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지금 요까지는 안 왔고 지금 한 6,850건 정도. 오늘 날짜로 보면 이 정도 시장에 매물이 나와 있어요. 2020년도 노란색 선, 2021년도 살구색 선에 비해서 2022년 지금 입주를 많이 앞둔 시점에서 전세 물량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2023년도 제가 시뮬레이션 해놨는데 너무 충격적인 수치여서 공개는 나중에 할 예정이에요. 대출 금리 변동, 코픽스 금리가 변동하면서 요 금리가 따라서 연동해서 변한다. 그래서 코픽스 금리가 여기서 노란색 선 빠르게 강하게
이 기울기가 상당하죠. 금리 1월달 금리 오르는 것도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5%까지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또 어느 날 문자가 띠링띠링 와서 뭐 전세대출 뭐 금리가 올라서 뭐 월 상한액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세 갱신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오르는 것은 매물이나 금리 때문에 한정적일 것이다. 예로 들어서 수성 골드 클래스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성 골드 클래스 이 전체 세대수가 588세대예요. 근데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개수는 306개예요. 절반이 넘는 숫자죠. 이 월세까지 포함한다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약 한 400건 정도 된다고 치면 거의 70% 되나요? 60%? 한 65% 정도, 이 정도가 임대시장으로 나와 있어요. 실거주 하시는 분은 한 35%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 지역은 실거주보다는 투자 수요가 더 많았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보니까 3억 7천만원. 우와, 싸다. 우와, 싸다. 3억 7천만원 싸다. 이 작년, 재작년 같았으면은 우와, 싸다 소리가 나왔을 거고, 그래도 수성군데, 이 신천을 가까이에 두고 있고,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수성군데 이렇게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금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금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싸 보여도 결코 싸지 않다. 그럼 매매 가격은 얼마나 형성되어 있을까요? 매매 가격을 찾아가 봅니다. 매매 가격 7억 3천 이렇게 호가로 나와 있네요. 전세가율이 얼마나 되나요? 3억 7천만 원이 전세가였죠. 매매 가격은 7억 3천, 7억 4천으로 쓸게요. 계산하기 쉽게. 약분 2분의 1. 전세가율이 50%. 제가 전세가율이 50% 정도 될 거라고 추후에 1년, 2년 내로 전세가율이 50% 수준까지 될 거다. 단 전제는 집값이 현재 상태라면, 근데 현재 전세가율이 뭐 한 72, 3% 될 거예요. 그러면 집값이 내려가면 전세가도 조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비율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집값은 고정되고 전세가만 내려가서 이렇게 50% 수준으로 될 것인가? 지금은 집값 내려가는 속도는 생각보다 더디거든요. 이 하방 경직성 때문에. 그래서 50% 정도 수준, 수성구가 50% 정도 수준, 생각보다 이런 거래가 많아요. 달서구나 이런 지역들도 보면 신규 계약하는 건수들을 보면은 60%. 근데 그게 신규인지 갱신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데이터성으로 나오는 거는 그 평균 전세가가 65% 조금 아래쪽 뭐 그 정도 나타나는 경향성들이 보이더라고요. 변동금리 대출 받으신 분, 금리 변동되었다고 은행에서 문자 받으시면 가슴 철렁하시나요? 자, 첫 번째, 이거 투표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더 나은 공간에 대한 인간의 욕구로 인해서 금융비용 부담 2배 정도 늘어난다. 그 증가분을 떠안고 계속 전세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1번. 2번, 전세 대출이 부담스러워 전세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숫자 단순히 1, 2 이 정도만 남겨주시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